몇 년부터 떨어질 것 같아요? 몇 년이라고 말하기 되게 위험한데. 찍기는 좀 위험하죠. 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예. 2025년부터는 아마도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몇 년 정도 갈 것 같습니까? 시험을 봐야겠지만 네. 그래도 한 2, 3년은 가지 않을까 2, 3 년. 싶긴 한데 그때까지 계속 오르면 진짜 무조건 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사실 이 세상에 무조건 또 없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매블리원 여러분. 오늘은 체념한 당신이 놓치고 있는 서울 아파트 2급지의 비밀 저자 가즈아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제 체념한 당신이 놓치고 있는 서울 아파트 2급지의 비밀 저자고요. 아직 부족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열심히 준비해서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사실 요새 부동산에 대한 투자 관점에서의 관심이 엄청나게 줄었거든요. 맞습니다. 저희가 봐도 체감적으로 느껴지고 네. 지금 이게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네네네.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없을 정도로 규제로 꽝꽝 묶어놓다 보니까 관심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 영상을 어떤 분들이 보면 좋겠다 이런 제 스타일이 원래 거시경제 전체적인 분위기를 다 맞추는 스타일이 좀 아니고요. 시청자분들께서 보시고 이제 현재 부동산으로 좀 불안하시거나 아니면 정답을 좀 내리려고 하는데 딱히 찾지 못해서 애매한 분들 있죠. 이런 분들께 현실적인 솔루션이나 조언을 제안해 드리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피부에 와닿는 나의 부동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어떤 아파트가 나한테 도움이 될 것인가 또는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등등에 있어서 조금의 제안 이 정도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먼저 이 책을 보면요. 또 가즈아님이 과거 인터뷰를 보면은 이 수도권과 서울에 있는 가성비 아파트를 주목해라 이런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이 가성비 아파트, 2급지 아파트는 1급지에 비해서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 1급지라 그러면 좋은 조건이 많이 있죠. 그죠? 아무래도 이제 3대 업무지구에서 가깝거나 평당가 자체가 좀 비싸잖아요. 그죠? 근데 2급지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상승률에서 1급지만큼 많이 오르진 않아요. 떨어질 때 비교적 덜 떨어집니다. 아, 왜 그래요? 그거는 아무래도 실수요장이 크기 때문이고요. 1급지 같은 경우는 워낙에 좀 좋으니까 투자 목적으로도 많이 사지만 그렇구나. 2급지는 아무래도 이제 전세가율도 많이 높고요. 우리가 2006년부터 유튜브에서 통계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2급지 같은 경우는 경제 위기가 왔던 2008년부터 13년까지 그 하락장에서도 상승한 곳이 많아요. 와, 그래요? 서울 안에 있는 아파트? 네네, 그럼요. 와, 서울 놀랍습니다. 그죠. 책에서도 소개하고 있는데요. 네. 10% 이상 상승한 것도 허다합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세계 경제적인 흐름을 알고 예. 이제 경제 공황이 온다거나 아니면 경제 위기가 온다거나 아니면 각종 큰 이슈가 터질 것 이거를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내가 가진 집이 떨어지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걸 맞추기보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에 솔루션을 좀 맞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경제 위기 상황에서 위기가 지나고 하락장에서도 오른 아파트가 있다고 하셨지만 가성비 아파트라도 만약에 무주택자가 지금 집을 샀다가 이게 물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지금이라도 연끌을 해서 집을 사야 되는지 아니면 뭐 1급지건 2급지건 상관없이 이 다음 장을 기다려야 되는지 제일 고민인 것 같아요. 어떤 처방을 내리십니까? 일단은 이제 떨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예.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고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2013년 하반기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2017년도부터는 폭등 장세가 시작됐거든요. 폭등만 4년째입니다. 그러게요. 17, 18, 19, 20 현재 21년이니까 그죠? 예. 근데 이제 보통 고점이라는 말이 2018년에도 나왔고요. 그죠. 2019년에도 나왔고 2020년에도 나왔거든요. 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올해도 나오고 있고요. 그죠? 네. 올해와 내년에 공급 물량이 굉장히 적다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갑작스러운 급락은 오히려 생각하기 어려운 장입니다. 네. 현 상황이 많이 올랐다, 고점이다 라는 부분에 저 역시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당장 급락을 논하기에는 약간 힘든 시점이기도 해요. 급락을 촉발하는 시그널도 없군요.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게 많은 분들이 봤을 때는 큰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요. 네, 금리 인상은 저도 이제 심리적인 요인에서 많은 영향을 주겠지만 네. 그렇다고 이제 결국은 수요와 공급이거든요. 근데 공급이 터지지 않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떨어질 걸 예상해서 무주택자분들이 여전히 타이밍을 재고 있다라는 거는 좀 오히려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위험하다. 생각도 들기도 해요. 다른 말 타면은 무주택자분들은 지금이라도 집을 사라고 추천을 하시는 거네요. 두 가지로 갈리는데요. 청약가점이 높은 경우는 청약하시는 게 무조건 맞고요. 그렇죠. 청약가점이 낮은 경우, 예를 들어 딱 40점 정도? 40이 안 되는 경우는 그래도 이제 집을 한 채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나. 왜냐면 올해랑 내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공급 물량이라는 게 너무 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당장 큰 하락을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이제 2023년 4년이 좀 애매하지만 네. 2025년부터는 좀 이제 많은 분들이 떨어질 걸로 예상하더라도 지금 사서 그때까지 시간이 좀 많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집을 이제 떨어질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이제 보류하는 거는 좀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2025년 정도에는 다양한 변수로 인해서 집값이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자님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떨어진 이후의 가격이 지금보다 비쌀지 쌀지 이것도 사람들이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맞아요. 혹시 해답이 있으시면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저점을 잡으려는 이유는 뭐냐면 당연히 싸게 사는 거잖아요. 부동산에서 최선은 뭘까요? 당연히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건데 네, 근데 우리가 과연 저점을 잡을 수 있는가?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 우리가 아시겠지만 서울 아파트가 이제 떨어지더라도 다시 회복하고 떨어지고 회복하고 근데 떨어져봤자 10% 떨어지고 오를 때는 30%씩 오르거든요. 맞아요. 작년 2020년 같은 경우는 3급지는 막 40%씩 오르는 경우도 허다해요. 1년 안에 10%를 싸게 살려다가 40%의 수익을 놓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서울 아파트는 장기 우상향일 수밖에 우상향이다. 없거든요. 그래서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채 보유하고 있는 게 당연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주택자는 투자를 안 하는 상태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인버스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1주택자가 비투자 상태고요. 중립기어 딱 박는 게 1주택이고요. 그리고 2주택부터가 진정한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2주택 이상인 분들은 지금 같은 타이밍에 막 몸집을 더 늘려가지고 하는 게 오히려 취득세도 되게 힘들지만 예. 양도세 문제도 발생하고 또 보유세도요. 그렇죠. 보유세 같은 경우도 이제 종부세도 있고 많잖아요. 그죠. 각종 세금을 생각해봤을 때 지금 당장 몸집을 막 늘리는 걸 제가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무주택 같은 경우는 인버스 투자이기 때문에 너무 하락에 베팅하고 있어서 이게 너무 더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자님이 보시기엔 몇 년부터 떨어질 것 같아요, 진짜로? 딱 몇 년이라고 말하기 되게 위험한데 찍기는 좀 위험하죠. 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예. 생각을 정리하다가 많은 예.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해서 판단한 게 2025년부터는 아마도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몇 년 정도 갈 것 같습니까? 시험을 봐야겠지만 네. 그래도 한 2, 3년은 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생각보다 짧게 가네요. 네네네. 오른 일단은 이제 네. 오르고 떨어지고가 이제 예전에는 10년이라고 사이클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8년간 오르면서 네. 깨졌거든요 이미. 그래서 이제 사이클에 의해서 오른다라고 생각하는 건 어떻게 보면 속설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2025년에 3기 신도시 입주가 되거든요. 2026년에 2026년에 입주를 하게 되면 그 전부터 이제 슬슬 시장에 반응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 8년이 도래하는 시점이에요. 네. 2018년도가 평년보다 2배 이상 임대사업자가 신청이 됐었거든요. 2018년에 8년 뒤는 2026년이죠. 네. 그때의 1년 전이 2025년부터 역시 반응이 올 것이고요. 네. 그리고 그동안 미뤄둔 서울 아파트의 재건축이 물량으로 환산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착공, 인허가 받고 착공해서 완공될 때까지. 그리고 이제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이제 2021년 1분기에 166.2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네. 근데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2008년에 도입됐는데 네. 그때 2008년 2분기에 164.8이 전고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를 이제 넘어섰고 넘었어요. 지금 계속 아직도 상승장이에요. 그럼 계속 더 넘어서고 있는데 2025년에는 너무 높지 않을까. 예, 그때까지 계속 오르면 진짜 무조건 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사실 이 세상에 무조건 또 없거든요. 이제 시장을 좀 보면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타당한 근거를 내가 맞나 틀리나를 계속 비교해 보면서 해야죠. 네. 제가 볼 때 25년의 이유는 한 요렇게 4가지 정도? 네. 2, 3년 정도 빠지게 되면은 얼마나 빠질까요? 이것도 급지에 따라 좀 다르겠죠? 그렇죠. 이거 크게 진짜 급지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요. 일단 1급지부터 아, 1급지부터. 네. 1급지는 진짜 경제 위기가 왔을 때 대형 같은 경우는 40% 빠지는 것도 있었거든요. 네. 42.8% 이렇게 빠진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 소형은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았고요. 아무래도 최근까지 1인 미디어 시대 그리고 1인 가구 이런 게 많이 폭증을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평형을 넓히기보다는 평형이 좀 좁더라도 이제 삶의 질 그리고 좀 직주 근접 이런 걸 많이 선택을 해서 네. 그렇게 됐고요. 이명박 정부 때가 거의 경제 위기 때랑 얼추 맞아요. 2008년부터 2013년까지가 거의 하락장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때 경실련에 따르면 강북이 한 7% 정도가 빠졌고요. 강남이 16% 정도가 빠진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실제로는 통계치보다 조금 더 차이가 나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했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막 반토막 난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서울 아파트 반토막 나면 진짜 대한민국 경제가 거의 뭐 붕괴되는 수준 됩니다. 왜냐면 이제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많이 아시겠지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반토막 난다는 상황은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네.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남 16% 빠지고 강북은 7% 이렇게 빠졌지만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그 정도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그때랑은 좀 다르기도 하고 지금 대출 규제도 좀 많이 돼 있는 상태라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 이상 빠지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와, 별로 안 빠진다고 보시는군요. 빠질 수는 있죠. 분명히 빠지지만 예. 통계적으로 10%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유하고 있을 때 체감은 한 15%에서 20%까지 빠질 예. 수 있지만 네. 그게 그렇게 큰 수치는 아닐 거라고 봐요. 예. 그러면 하락장이 왔을 때 좀 많이 빠질 것 같아서 지금 살 때 좀 조심해야 되는 유형 정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이제 하락 리스크를 얼마나 좀 대비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그래서 하방 경직성이라는 말을 저는 쓰거든요. 예. 하방 경직성. 아래로 떨어질 때 얼마나 잡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매도를 막 던지는데 그때 이제 매수하는 새가 딱 있으면 팔려고 내놨는데 그 가격에 또 사고 또 팔려고 또 사고 이렇게 하면 집값이 안 떨어지는 그렇죠. 거죠. 결국은 하방 경직성이 얼마나 튼실한 곳인가에 따라서 집값이 이제 폭락이 되는가 안 되는가도 좀 좌우가 되고요. 하이 리스크는 첫 번째로 단기 초급등한 경우 이런 경우죠. 6개월 이내 단기적으로 이제 급등한 곳이 좀 많이 있죠. 그죠? 근데 그런 곳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당장 산 사람이 그 가격에 팔겠어? 라고 말을 하지만 이거보다 싼 가격에 산 사람이 이제 팔려고 타이밍을 재고 있는데 최근에 급등을 했어? 그러면 조금 떨어져도 막 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집값이 갑자기 따다닥 떨어지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학군지가 아닌데도 대형 평형이 당 단지의 소형에 비해서 별반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비싼 경우. 학군지는 보통 대형이 비싸요. 아이와 함께 살려면 이제 애 방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애 방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30평대 국민평형이라고 불리는 아니면 40평대를 더 선호하게 되거든요. 근데 비학군지 같은 경우는 사실 소형 평형이 무조건 인기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살려고 하는 물건이 이제 대형 평형인데 소형이랑 가격 차이, 평당 가격이 비슷하다 또는 대형인데 더 높다. 근데 학군지가 아니다? 거기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굉장히 위험한 거죠. 또 이제 3대 업무제구라고 아시죠? 예. GBD, YBD 그리고 CBD. 갑자기 예, CBD 이렇게 총 3대 업무지구가 있는데 3대 업무지구 전체에서 다 먼다거나 직주 근접이 안 돼서 주변에 뭐 다른 인프라나 이런 게 없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렇죠? BBD도 있고 많이 있겠죠. 마곡도 있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직주 근접이 전혀 안 되는 곳 이런 것도 역시 하방 경직성이 많이 낮다. 리스크 관리가 잘 안 된다. 그리고 신축이 좀 많이 올랐죠 최근에. 네. 근데 신축 프리미엄은 당연한 겁니다. 누구나 신축을 좋아하죠. 그런데 신축 프리미엄이 너무 과해서 입지보다는 신축 프리미엄으로 많이 오른 것. 그게 그러니까 신축이 비싼 거는 사람들이 다 아는데 네. 이게 더 많이 오른 건지 적게 오른지를 판단하기가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보통은 이제 재건축이 가장 선두에 치고 나가고요. 네. 그 다음 따라가는 게 신축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기축이라고 불리는 이제 예. 연식 좀 짧은 거, 그 다음 구축이잖아요. 근데 이제 신축 아파트들이 보통 이렇게 많이 치고 나가는 게 좋은데 그래도 재건축보다 더 많이 치고 나가는 경우도 좀 있었거든요. 더 많이 치고 나간다는 게 상승률인가요? 상승률이죠. 그렇죠. 상승률이요? 상승률이 그만큼 치고 나간다면 지금 같은 경우 사실 재건축이 좀 많이 막혀 있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한동안 그렇게 힘을 발휘지 못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면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신축이 너무 치고 나갔다? 그러면 신축 아파트가 상승률이 너무 과하다면 약간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그걸 어떻게 다른 신축이랑 비교해야 됩니까? 아니면 동네랑 비교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다른 구축 가격의 상승률과 좀 비교를 먼저 해보시고 네. 그리고 자기 인근 단지에 비해서 또 재건축 가격 등등 비교해 봤을 때 상승률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이걸 직접 한번 보시는 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정답을 딱딱 집어드릴 수는 없고 예. 상황에 따라 약간 좀 다르니까. 케바케인 경우가 그렇죠. 많습니다. 케바케죠 거의 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홍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 집값에 대해서. 근데 그게 너무 집착적으로 특정 단지를 매일같이 막 올리는 경우에 그거를 실제 가격인 줄 알고 덥석 샀다가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 그게 실제 거래가 아니었다. 라고 해서 이제 사람들이 좀 낚시당했다. 이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카페에서 홍보를 많이 그렇죠. 해주는 카페가 대표적이고 카페가 아니고라도 뭐 단톡방에서도 그렇게 해서 많이 문제가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너무 믿지 마시고 좀 정확한 신빙성 있는 자료를 얻기 위해서 좀 많이 발품을 파시는 게 낫지 않을까. 네. 결국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으니까요.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